자, 이번에는 부등식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먼저 이 부등식 영역 얘기하기 전에 다음 같은 식 3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식은 x 빼기 y 더하기 1은 0이라는 식을 볼 거고요. 두 번째 식은 x 빼기 y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 세 번째 식은 x 빼기 y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등식과 부등식 이렇게 3개씩을 볼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거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리려면 y에 대한 정리해 주는 게 편하겠지. 자, y는 x 더하기 1이죠. 자, 그래서 y는 x 더하기 1을 먼저 그려봐. 그림에다가 y는 x 더하기 1은 y절편이 1, x절편이 마이너스 1인 길기가 1인 직선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자, 해석을 해볼게요.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 y를 구해봅시다. 시키는 x, y를 구해볼게요. 자, 뭐, 예를 들어서, 0,1 같은 거 해봅시다. 0,1. 넣어보세요. x에다 0 넣고 y에다 1 넣어보세요. 계산하면 등식이 성립되죠. 또, 1,2 넣어보세요. 1,2. 자, 0,1, 1,2. 넣어봐. 식에다가 넣어보면 1 빼기 2 더하기 1이니까 0. 성립하죠. 또 2,3 이런 것도 넣어봐. 넣어보면 성립을 하죠. 등식이.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등식을 만족시키는 x, y는 요 x, y는 직선 위에 직선이라고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나중에 확장할 수 있게 도형 위에 있는 점들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 y를 한번 찾아볼게요. 만족시키는 x, y. 자, 요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볼 건데, 자, 한번 한번 여기 뭐 예를 들어서 1,3 같은 거 한번 해보자. 1,3 넣어봐. 1 빼기 3 더하기 1 계산하면 음수죠. 이 아래 부등식을 만족시키네요. 그 다음 또 뭐 해볼까? 0,2 같은 거 한번 넣어보세요. 0,2도 넣으면 0 빼기 2 더하기 1 이거 음수죠. 뭐 해볼까? 0,3 같은 것도 한번 넣어볼까? 이런 식으로 0 빼기 3 더하기 1은 음수죠. 자, 그래서 이 아래쪽 부등식 이런 자, 아래쪽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 y를 구해보니까 여기 있는 점들이 만족을 하죠. 그래서 그 도형의 위쪽 영역의 점들이 되죠. 그죠? 이번에는 아래쪽 점들 한번 넣어볼게요. 도형의 아래쪽에 있는 0,0이라든지 1,0이라든지 뭐 해볼까? 2,-3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다 넣어보세요. x 빼기 y 더하기 1에다가 0 빼기 0 더하기 1 양수죠. 또 1 빼기 0 더하기 1 양수죠. 2 빼기 마이너스 3 더하기 1 이것도 양수죠. 자, 그래서 이것도 그 x 빼기 y 더하기 1이 양수가 되는 점들은 어디 있는 걸 알 수 있냐면 이쪽 도형의 아래쪽 영역의 점들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부등식 영역이 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부등식의 영역이란 먼저 등식을 먼저 찾아. 등식을 만족시키는 점들의 집합을 찾으세요. 그러면 이게 도형이 나오거든. 도형이 그랬을 때 이 도형을 경계선으로 해서 이 좌표평면이 영역으로 두 개 어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처럼 두 개 영역으로 나뉘거든. 영역으로 나뉘는데, 자,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점들을 모아보게 되면 도형에 의해서 나뉘어지는 영역 안에 점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점들이 속한 부분을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영역으로 색칠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자,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이 어떤 부등식이 있어요.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점 x, y들의 집합 이 점들을 좌표 평면에 나타낸 것을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좌표 평면에 이런 걸 나타낸 거. 그러면 어떤 영역에 있는 점들이 이 부등식을 만족시켜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걸 표현하게 되면 이제 좌표선에다가 영역으로 색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부등식 영역은 여기입니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점들의 집합, 모임. 이게 부등식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등식 영역 간단한 거부터 먼저 봅시다.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형태의 부등식의 영역들은 특징을 아예 기억을 해놓고 바로바로 영역을 찾아낼 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형태는 y에 대해서 정리된 함수식 이런 거. y가 아까 예를 들었던 거 해볼까? y가 x 더하기 1보다 크다 뭐 이런 거. y가 x 더하기 1보다 작다 이런 y는 뭐보다 크다 y는 뭐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됐을 때 우리가 함수를 양함수 형태로 표현했다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표현됐을 때 이 부등식 영역을 표시를 해보게 되면 y가 뭐보다 크다 그러면 도형의 위쪽, 그다음 y가 뭐보다 작다 그러면 도형의 아래쪽 영역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요거를 이제 암기를 하셔야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y는 x 더하기 1이라는 도형의 방정식을 먼저 찾고요. y가 x 더하기 1보다 크다라는 영역은 이 도형의 위쪽 영역이 됩니다. 이 위쪽 영역에 있는 점들의 좌표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성립을 한다고. 0,2 같은 거 대입을 해보란 말이에요. y에다 2 넣고 x에다 0 집어넣으면 성립하죠. 이 부등식을 만족한 점들은 도형의 위쪽 영역에 있는 점들이에요. 반대로 y가 x 더하기 1보다 작다 그러면 도형의 아래쪽 영역에 있는 점들이 이 부등식을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도형의 아래쪽 영역이 칠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y가 뭐보다 작다 그럼 위, y가 어떤 식보다 작다 그럼 y는 fx의 아래쪽 여기 나온 그림들처럼 표현이 된다. 이거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예제 1번 볼게요. 자, 점 2,5. 자, 이거 부등식 영역의 개념에 대한 문제야. 그럼 2,5가 y는 마이너스 ax 더하기 1. 네, 자, 그냥 막 그릴게. 뭔지 모르겠어요. a가 뭔지 몰라서. y는 마이너스 ax 더하기 1이 도형이 이렇게 그려졌대. 근데 2,5는 이 도형의 윗부분에 있대요. 자, 그 다음에 6,0이라는 점이 어딘가에 있는데요. 6,0은 어떤 포물선의 이 아래쪽에 있대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성립하냐면 이 직선의 위쪽 영역은 y가 마이너스 ax 더하기 1보다 크다. 이게 위쪽 영역이거든. 근데 2,5가 이 위쪽 영역에 있으니까 이 부등식을 만족시킨다고. 그래서 5가 마이너스 2a 더하기 1보다 크다라는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고요. 또 6,0은 이 포물선의 아래쪽에 있거든. 아래쪽에 있으면은 포물선 아래쪽 영역에 있는 점들은 y는 x제곱 빼기 3ax 더하기 9보다 작다라는 아래쪽 영역 y가 뭐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만족시킨다고. 그래서 6,0이 이 부등식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래서 0은 66에 36 빼기 18a 더하기 9 요런 부등식을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a의 값을 구하면 되겠죠. 첫 번째 거 풀면 2a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될 것이고 요거는 이제 풀게 되면 18a가 45보다 작다니까 a는 2분의 5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래서 두 조건이 모두 만족이 되려면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분의 5보다 작아야 돼요. 이렇게. 자, 부등식의 영역 개념은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점들의 집합, 점들을 다 찍어서 좌표편에다가 나타내보면 도형의 방정식이 나타내는 그 도형을 경계로 해서 나뉜 영역 안의 점들이 부등식을 만족시킨다. 이게 부등식 영역의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포물선의 꼭지점이 직선 ax 더하기 3의 아랫부분에 있대요. 자, 포물선 꼭지점 먼저 구해볼까요? x제곱 더하기 4x가 있으니까 이게 완전 접시 되려면 뒤에 4가 필요하죠. 그런데 원래 마이너스 2가 있었으니까 뒤에다 빼기 6을 해주면 될 거야. 그래서 포물선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보면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꼭지점이 y는 ax 더하기 3이라는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의 아래쪽에 있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 그럼 아래쪽 영역은 부등식이 y가 ax 더하기 3보다 작다. 이거를 만족하는 점들을 모으면 아래쪽 영역에 있게 되거든. 그럼 마이너스 2, 6이 이 직선의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 부등식을 만족시켜야겠죠. 그래서 갖다 대입을 하시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성립을 하고 2a가 9보다 작다 되니까 따라서 a는 2분의 9보다 작다. 이게 되고요. 이 식을 만족해 모든 자연수 a 값 샵을 구하랬으니까 자연수 a는 1, 2, 3, 4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하면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등식 영역의 또 기본적인 형태가 두 번째 형태는 이제 안과 바깥으로 영역이 구별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이제 패곡선이 도형의 방정식을 가지고 도형을 그렸을 때 도형이 시작과 끝이 이렇게 연결되는 곡선이 있어. 그걸 이제 패곡선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원 같은 거야. 원 같은 경우 보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을 그려보면 이 원에 의해서 좌표 표면이 두 영역으로 나뉘는데 이 영역이 위아래로 나뉘질 않고요. 원의 안쪽과 바깥쪽으로 나뉘게 돼요. 자, 그럼 그랬을 때 부등식이 어떻게 성립하겠느냐 하는 거. 자, 영역은 이제 부등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자, 먼저 봅시다. 자, 어떤 점이 x, y가 원 위에 있을 때는 여기 원점에서 원의 중심에서 요 직점 원 위에 있는 점까지 거리가 항상 반지름 r이에요. 그래서 그 x, y랑 0, 0의 거리 그려보면 이게 항상 r이 돼야 되니까 원 위의 점들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라는 식이 성립을 합니다. 자, 근데 원의 안쪽에 있는 어떤 점 x, y가 있으면 얘는 0, 0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면 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아진단 말이야. 그죠? 이게 이만큼이 반지름이니까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보다 작다라는 식이 부등식이 만족을 하게 된다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그리고 반대로 이번에 원의 바깥쪽에 있잖아? 그러면은 x, y라는 점에서 0, 0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커지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r제곱보다 커지게 된다고. 자, 그래서 원 같은 경우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꼴이 r제곱보다 크다. 그러면 바깥쪽이 돼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보다 작다. 그러면 안쪽이 돼요. 그러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 이런 형태로 이제 원의 방정식은 정리가 돼서 이런 꼴을 이제 우리가 음함수 꼴이라고 하는데 y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이런 꼴로 표현이 일단 기본적으로 되고요. 그 이제 영역을 그렸을 때 그 여기 x, y에 대한 식이 뭐 이건 패곡선일 때만 해당되는 거야. 패곡선일 때만. x, y에 대한 식이 뭐보다 크다 이러면 바깥쪽, 뭐보다 작다 그러면 안쪽 이렇게 돼요. 자, 비슷하게 나오는 게 이 마름모도 그렇거든. 요건 이제 원이고 마름모도 그래요. 이거 되게 유명한 이 절대값이 되게 유명한 거라서 여러분이 이거 거의 암기 수준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a 이 그래프. 자, 이 그래프는 자, 원래 x, y 둘 다 절대값 붙었을 때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일단 x, y가 모두 양수인 경우만 그래프를 그려보기로 했었죠. x, y가 모두 양수 되는 식이 x 더하기 y는 a. 그냥 이 식이 이렇게 그냥 바뀌겠죠. 둘 다 양수니까.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a가 돼서 y 절편이 a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a가 되겠죠. 자, 근데 x, y 둘 다 절대값 붙었을 때는 얘를 이렇게 일사분면의 그린 그래프를 x축 대칭을 해주고 또 일사분면의 그린 그래프를 y축에 대칭도 해주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원점 대칭까지 해주면 그려져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자, 여기 각 x축, y축하고 만나는 점들이 다 a 아니면 마이너스 a인 이런 마름모가 그려집니다. 이거 암기하세요. 그냥 너무 자주 나오는 형태라서 암기해놓으시면 되는데 그려보고 나니까 얘도 어떻게 되죠? 이 도형이 좌표 평면을 안쪽과 바깥쪽 두 영역으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원하고 거의 비슷해요. a보다 크다 이러면 이 바깥쪽 영역이 돼요. 바깥쪽 영역. 그 다음에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a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작다로 되면 안쪽 영역에 있는 점들이 이 분식을 만족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스타일이니까 딱 그냥 부동호 방향 보고도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파악할 수 있게 아예 암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부등식 영역에 대한 기본 개념들과 그런 기본적인 형태들을 봤는데, 그래서 결국 뭘 알 수 있냐면,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가 음함수 형태로 어떤 아까 x, y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그 등식을 쓰게 되면 그런 그 등식을 만시킨 점들을 쭉 모으면 이런 식으로 어떤 도형이 그려진단 말이야. 도형이 그려지는데, 그럼 이 도형에 의해서 안쪽 영역과 바깥쪽 영역으로 영역이 이제 표현이 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음함수 형태 때는 사실은 부동방이 어느 쪽 방향으로 성립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만약에 그 안쪽 영역에 있는 점들이 fx, y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만족시키게 되면 바깥쪽은 fx, y가 0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만족이 되고요. 반대로도 돼요. 반대로도. 만약에 바깥쪽이 0보다 크다 했잖아? 그럼 반드시 안쪽 영역은 반드시 0보다 작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부동호의 방향이 음함수꼴로 표현됐을 때는 정확하게 부동호 방향이 뭐 왼쪽이 크다 아니면 왼쪽이 크다라고 표현할지 왼쪽이 작다라고 표현할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둘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죠. 반대가 되는 건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뭐야 이거? 여기 지금 그래서 여기 요 말에서 서로 이제 반대 영역에 있을 때는 부호가 fx, y 그 식의 그 부동호의 방향이 서로 반대다. 이런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예제 3번 한번 해볼게요. 자, 도시에서 AB에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질 때 좌표 평면에서 점 A, B가 속하는 영역의 넓이를 구해보래요. 자,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진 조건은 자, 여기 지금 2차 방정식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2차 방정식이 0보다 작아지겠죠. 그래서 짝수 판별식 써보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25가 판별식인데 이게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허근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5가 0보다 작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5보다 작다라고 됐죠. 그러니까 이 A, B는 어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걸 알 수 있냐면 이 X제곱 여기 더하기 Y제곱이 25보다 작다는 부등식에다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 이 소리잖아. 그러니까 A, B는 이 반지름이 5짜리 원의 내부 영역에 존재한다라는 거 같아요. 그래서 A, B가 속하는 영역의 넓이는 원의 넓이가 25파이가 되겠죠. 25파이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x 빼기 y제곱은 1보다 작거나 같다의 영역이래요. 그거는 원이죠, 원. 반지름이 1짜리 원이에요. 반지름이 1짜리 원의 어디 영역이냐면 작다니까 내부 영역입니다. 자, 이 내부 영역이 자, 이 부등식 이렇게 1차식으로 정리했을 때는 음함수 형태를 정리했을 때는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y에 대해서 정리를 하세요. 자, 마이너스 2y가 마이너스 x 더하기 k 이렇게 정리하고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2분의 1x 빼기 2분의 k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의 아래쪽 영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의 영역이 이 직선의 아래쪽 영역에 포함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하래요. 그러면 자, 마이너스 2분의 k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분의 k가 여기쯤 있다고 보자. 그럼 직선이 이렇게 초록색 직선을 그려질 거고요. 이 초록색 직선의 아래쪽 영역을 칠하면 될 거야. 이 부분을 여기 이 직선의 아래쪽 영역은 그러면 원의 내부 영역이 직선 아래쪽 영역에 지금 포함되고 있나요? 아니죠. 이러면 안 돼요. 포함되려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적어도 직선이 이렇게 원보다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게 그려줘야겠네. 마이너스 2분의 k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게. 그지? 그러면은 이렇게 포함이 되잖아.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도 포함되죠?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이 직선의 아래쪽 영역에 포함되잖아. 그럼 언제까지 내릴 수 있을까? 이 직선을. 자, 여기 언제까지 내릴 수 있을 거냐면 이 접하는 순간까지. 자, 원하고 직선이 접하는 순간 있을 때 이 빨간색 직선의 아래쪽 영역을 색칠을 해보면 이 빨간색 부분 안에 원이 통째로 싹 다 들어갔죠? 그러니까 접할 때까지는 포함돼요. 근데 거기서 더 내려가 버리면 원의 안쪽이 직선의 위쪽으로 올라가는 영역이 있으니까 포함이 안 되는 부분도 발생을 한다고. 자, 그래서 자, 그 접하는 순간에 마이너스 2분의 k 값을 구하고 그 마이너스 2분의 k가 그거보다 커지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제 원 x제곱의 y제곱은 1이 있고요. 요거에 기울기가 2분의 1로 접하는 접선의 방식을 구해볼 거야. 여러분 이 단원 문제들을 풀면서 앞에서 했었던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뭐 도형의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것들을 다 복습을 좀 하게 될 거예요. 자, 일단 y 기울기 2분의 1인 직선을 구해보자. 공식이 이거 있죠.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그러니까 기울기 2분의 1이면 2분의 1 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1 루트 기울기 제곱 더하기 1.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2분의 1 x, 자, 이 뒤에 거 정리하면 4분의 5니까 2분의 루트 5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 y절편이 지금 보면 양수인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인 경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할 수 있냐면 이 y 요 직선의 y절편 마이너스 2분의 k인데 그게 접할 때의 y절편은 2분의 루트 5거든. 접할 때 y절편 2분의 루트 5보다 이게 위쪽에 있어줘야지만 문제에서 요구한 조건이 만족이 된다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루트 5 이하구나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